여러분 안녕하세요. 얼음공장입니다. 어제 6.17 대책의 영상을 올리고 그거에 관련된 후속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제일 큰 이유는 일단 정정을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생겼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번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하는 거 몇 가지를 언급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좀 자료를 같이 볼게요. 정정해야 되는 게 제일 급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데 요새 좀 당황하고 있는 게, 제가 좀,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제가 예전에 생각한 것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늘어나는 만큼 정보를 드릴 때 어떤 부담감, 책임감이 커지더라고요. 물론, 제 나름대로는 제가 투자를 실제로 해보고 도입을 해보는데, 제가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서 경험을 다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면, 세금이에요. 왜냐면 저는 가능하면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닌 건 전문가한테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엔 다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간단한 건 제가 직접 하더라도 세무에 관련된 일만큼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가능한 많은 분들에게 상담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안 해본 부분은 약간은 제가 착오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다른 것보다 세금 관련된 부분은 개인마다 모두가 사연이 다르고, 세금은 제가 해보니까 특수 케이스의 특수 케이스의 특수 케이스가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복잡하고 정작 국세청에서도 답변을 해주기 어려운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본인의 세금 문제는 전문 세무사 또는 회계사랑 꼭 상담을 해보시길 바래요. 어제 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이거거든요. 이 표를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이 소급 적용이 되니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원래 의도했던 부분은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아니라, 대출은 소급 적용이 실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계약을 하셨으면 기존 규정이긴 한데, 여러분 실제로 해보시잖아요. 분명히 대책이 나오기 전에 계약서를 썼는데 은행에선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빈번해요. 요새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은행에서 소위 발 뺀다고 그러잖아요. 은행도 국가 눈치를 너무 많이 보니까, 제가 분명히 규제가 나오기 전에 계약서를 썼는데도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소급은 아닌데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전매 제한 있잖아요. 이거 분양권, 이거는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요 세제 정비 있죠. 요거 우리 세금 내는 거. 왜냐면 이게 나중에 양도세를 낼 때 세금을 갑자기 팍 많이 내게 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서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자, 2주택은 플러스 10%, 3주택은 플러스 20%. 이거 이제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게 양도세 중과세가 되는 건데, 여러분이 주택이 여러 개 있으면은 어떤 주택을 팔 때 양도세에 중과세가 매겨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심하라고 했던 부분, 여러분 소급 적용된다는 건 이 부분이에요. 제가 잘못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드린 분이 있으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찾아내서 정정을 요청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하긴 중요해요. 실제로 제일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 주택을 여러 개 갖고 계셨어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조정 대상 지역으로 딱 정해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예전에 내가 집을 살 때 확인해 보니까 여기는 양도세 중과 지역이 아니니까 난 괜찮아. 요번에 조정 대상 지역이 됐네? 하지만 난 그 이전에 샀으니까 중과세 대상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실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무사고가 많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저는 꼭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부분은 여러분이 별도로 한 번씩 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은행 대출도 반드시 한번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재건축 재개발도 사시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분양권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하지만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양도세 중과세 부분은 소급 적용이 된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제 게시판에 보시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댓글들이 다양하게 달리는데, 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들께 저는 제 영상을 봐주고 댓글을 달아주신 게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지, 이분들을 당연히 비판 당하실 이유도 없지만 그런 막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전달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한 번만 좀 들어봐 주세요. 자, 보세요. 정상적인 일을 하셔야지 기껏 생각한 것이 투기 조장하는 짓을 해서 불쌍한 사람 여러 신세 망치려 합니까? 정부 정책에 순응하고 사세요. 어지간히나 투기 조장하고 싶은가 본데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신세 조집니다. 정부 이기는 투기꾼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정부를 믿고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 의견은 저는 100% 존중을 해요.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선생님 저는 투기 조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럴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왜냐면 제가 투기 조장을 안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한테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뭐 전국에 어디 가서 집을 사셔도 저한테 남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남는데요?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요. 사람이 뭐가 남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불쌍한 사람 여러 신생 망치려. 이거는 오해하신 게 저는 남한테 도움을 주고 남한테 뭔가 이득을 줘야 제가 잘 산다고 믿어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배웠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의도치 않게 어떤 분에게 피해를 드린다면은 제가 반드시 사과를 드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정부에 순응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 존중을 해요. 사실은 저 각자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거는 자유롭다고 봅니다. 이 리플에 무조건 되게 안 좋은 욕, 굉장히 뭐 인신 공격, 쌍욕 이런 걸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선생님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주장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전 존중합니다. 이거 논쟁이나 악플 달지 말아주세요. 자,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있어요. 이분은 좀 센데 사기꾼, 안사 꺼져. 은행에 보증 여력이 없는데 뭘 사? 아저씨 통장에 3억이나 있소? 투기꾼, 건설사 뒷돈 받아먹고 사는 주제 같으신데 어디서 사람들 사기치려고? 그렇게 살면 참 좋겠슈.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다른 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이분도 욕을 쓰신 게 아니잖아요. 이거 악플 달지 마세요.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는 고치셔야 돼요. 건설사 뒷돈 받아먹고 사는 주제 같으신데 여러분 자꾸 건설사를 욕을 하시는데 굉장히 여러분한테 안 좋아요. 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참고로 전 건설사 뒷돈을 못 받아요. 건설사한테 돈을 받으려면은 되게 거물이어야 되는 걸로 전 알고 있어요. 제가 증명해 보일까요? 저 혹시 건설사 관계자분들 있잖아요. 제가 충분히 성장하면 저 연락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이 뒷돈을 받아 먹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건설사한테 돈을 받을 정도면은 굉장히 거물이어야 돼요. 저 같은 일개 유튜버가 그렇게 하긴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건설사를 싫어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그럼 어디에 사세요? 또 어디에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대한민국 특히 서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 아파트에 살고 싶어합니다. 그것도 새 아파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아파트 가격을 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는 누가 짓죠? 여러분이 지으실 거예요. 자, 건설사 뒷돈 3억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대충 제가 얼버무려서 말씀드려 볼게요.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아파트 적정가가 3억이라고 쳐요. 그리고 한 동에 한 30세대 들어간다고 쳐요. 그럼 90억이잖아요. 선생님, 90억이잖아요. 아파트 한 채가 3억이고 서울에 적정가격이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리플에. 그러면 한 동에 30개 주택이 있다고 쳐요. 그럼 90억이잖아요. 선생님, 제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인들을 끌어서라도 200억 갖다 드릴게요. 서울에 아파트 지어주세요. 200억에. 제가 다 살게요. 90억이잖아요. 200억에 살게요. 지으실 수 있으세요? 못 짓죠.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못 만드시죠. 우리가 재화를 통해서 그걸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 기업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유 경쟁 시장이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선생님들 현대차, 기아차 많이 욕하시죠? 차 만들어 보세요. 만드실 수 있어요? 삼성 핸드폰 아니면 또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애플 핸드폰 욕하시죠? 만들어 보세요. R&D, 연구 개발비 1조가 넘게 들었어요. 그걸 우린 100만 원에 쓰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 연구비는요? 그 기술자들은요? 아파트는요? 시멘트 덩어리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집에 부모님이 요리해 주신 게 그 요리 하나가 식당에서 12,000원이니까 12,000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사랑이 담긴 건 아니지만 이게 가치는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건설사 욕을 하시면 자유경쟁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를 이해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설사가 없으면 한국의 아파트는 공급이 되질 못해요. 이렇게 들으면 제가 건설사에 마치 개처럼 보이는 분이 또 있으시겠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탐욕스러운 사기업 되게 싫어요. 제가 왜 직장을 그만뒀겠어요. 저 옛날에 엘사 다녔었잖아요. 대기업. 치를 떨어요. 저는 싫어요. 저도. 그런데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배울 건 배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비판은 여러분 자신한테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존중하니까 이거 서로 언쟁하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대책이 나왔잖아요.
오늘 그 소급 적용 이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어떻게 반응할진 개인 마음이에요. 또 정부에 순응할지 이거를 또 극복하고 또 투자를 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 댓글을 달아보시면 제가 이 유튜브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유튜버가 쉽게 돈 번다는 분이 계신데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제발 한 번만 영상을 만들어서 해보세요. 여러분 그건 능력이 누구나 되거든요. 유튜버 수익이 어느 정도로 적냐면 제가 장담 드리는데 야 내가 이걸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바로 드실 거예요. 재밌어서 하셔야 돼요. 목적이 있으셔서 하셔야 돼요. 자기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이 집을 안 샀어요. 저희 집이 첫 집 갔는데 25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25년 세살이 했죠. 여러분 집주인 아니면 세살이 아니에요? 25년 세살이 하고 나니까 깨우친 게 있는데 그걸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집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기 리플에 보면 간절한 분들 많아요. 비난하시는 분들은 제 안중에 별로 없어요. 간곡하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영상도 찍고 수업도 제가 정말 제 몇 년을 아예 다 녹여서 준비한 내용을 그냥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맞는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좋은 의도가 느껴졌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진짜로 응원하고요. 그래서 오늘 정정 영상 올려드렸고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 이번 규제에 잘 대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당황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당황을 하고 있고 해서요.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